안녕하세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여러분의 이웃 호종식입니다. 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의 아바타 진행자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좀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동구입니다. 네. 얼마 전 이웃인 우리 동구와 미추홀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에 한 화를 통째로 동구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동구 주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동구 주민 여러분, 약간 뜬금없죠? 갑자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미추홀구 절반,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인 동구 미추홀구가 선거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주민분들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허종식 후보는 동구에 어울리는 후보인가? 동구와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나?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동구 하수동 살았습니다. 제 큰형님 집이었는데, 아, 네. 우리 형수님이 그 친정이 송현동이었어요. 아. 살았는데, 그 하수동에서 쳐다보면 하도 고개라고 있어요. 하도 교회도 있고, 산동네입니다. 길에서 쳐다보면. 거기에서 이제 동인천역에서 차를 타고 인하대학교 제가 다녔는데, 이제 뭐 이렇게 퇴근하고, 아니면 퇴근이 아니고 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끝나고 집 쪽으로 오다 보면, 그 동인천 북광장에 양키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오. 거기서 이제 청바지, 약간 미국식 청바지 커요, 우리 반한테. 네. 그 청바지 샀던 기억도 있고요. 또, 우리 형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그 송현시장에서 막걸리 마셨던 기억도 있고. 동구는 추억이 참 많은 동네죠. 듣고 보니까 추억이 정말 많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후보님께서 원도심 균형 발전의 전문가로 동구에 이렇게 내세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구 주민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이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크죠. 예, 이 격차가 벌어지면 주민 갈등이 돼요. 음,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 발전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즉 주민 간의 갈등은 또 다른 이하감을 낳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부시장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제를 도입합니다. 아, 그분은 뭐냐 그러면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걸 전담시키는 부시장 이걸 만든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 부시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빼고는 없을 걸요 아마 이걸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또 부동산 전문 기자를 했던 사람이고 네. 또 원도심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으니 전문가로 남들이 불러줘서 그런 보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게 조금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후보님 SNS를 좀 염탐해 봤거든요. 네. 올리신 글 중에 인천시 부시장 시절 동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구 밑그림을 그릴 때 당시 이제 허인환 구청장 또 조택상 당시 더불어민주위원장 이런 분들 또 동구에 오래 살았던 분들 또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부시장 하기 전에도 했고 부시장 들어가서도 했고 그 밑그림을 그렸는데 동구를 이제 미추홀구하고 보면 크게 보면은 같은 점은 구도심이라는 게 같고요. 네, 또 하나의 강점은 동구는 인천의 역사가 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인천 역사가 자체거든요. 이 역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나 또 하나는 이 원도심을 어떻게 잘 변화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 동인천 백화점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고요. 거점형 개발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모를 했는데 그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아마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선도 사업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36층짜리 31층짜리 2개의
주상복합 건물에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바뀔 거다 하는 걸 체감할 수 있겠죠. 그쵸. 또 하나는 이제 동구가 역사가 있는 곳인데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내양에서 북성포구를 지나서 만석부도 하수부들이 있는 바닷길을 둘레길 있는 계획도 세워놨었고요. 뭐 동일방직을 어떻게 해서 야외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야외 스튜디오를 만들 것이냐, 여성 노동 운동사를 어떻게 기념관역으로 만들 것이냐, 일진 연기를 어떻게 동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했었고요. 제가 계획을 세웠었고, 또 허인영 구청장 요청으로 인천 의료원 근방에 이제 치매 시니어 통합센터도 만들 수 있도록 땅도 마련해 드렸고, 교통이 또 문제예요. 동구가 약간 그쵸. 소외 지역이었는데 맞아요. 전철을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식값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트램이라고 전차를 도입하는데 부평역에서 가자동을 지나서 송림 노터리를 지나서 배다리, 동인천,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답동, 숭이동에서 그 연안부두로 가는 트램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강하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세웠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전문 분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많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아까 전에 방금 조택상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동구에는 기존에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후보님, 허인한 구청장님, 또 시구의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정치는 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는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집단인데, 조택상 지금 중구 옹진 강화 위원장님이신데 그분은 하고 저하고는 친형제처럼 친한 사이입니다. 동구가 미추홀구로 편입됐을 때도 같이 이제 선거가 같이 됐잖아요. 조택상을 사랑하는 분들은 꼭 허정식을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소드리고 가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친분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다른 분은 서로 싸우고 가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포옹하고 이겨라 하고 가신 거죠. 허인한 구청장님 뭐 그냥 보더라도 같은 옷이잖아요. 네, 그쵸. 그냥 우리 집안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동구 발전에는 많은 문제의식, 네. 또 변화, 이런 데 공유된 감정, 또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남궁형 시의원, 우리 송광식, 윤재실, 정종현, 또 장소진 구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자신감이 듭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셔가지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에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미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구를 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교통 문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에 대한 공약이 있으신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약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자세히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트램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트램은 전차가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쵸. 공사비 적게 들고 교통이나 효율성, 정시장이나 몇 시에 도착한다, 이걸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부평에서부터 쭉 동구 송림 노터리를 이어서 이제 동인천, 배다리 동인천 돌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인 전철 역시 재화를 해야 됩니다. 그쵸. 경인 전철을 재화하지 않고는 정말 구도심 방법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 구도심 지나는 경인 전철을 재화할 때 거기 보면 이제 만석동이라고요. 송월동 만석동이 중구 동구인데, 만석동은 동구, 송월동은 중구인데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그 일대에 교통을 해결할 수 있고 발전의 기폭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하고, 또 동구가 또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 도시다 보니까 그쵸. 버스도 잘 안 옵니다. 시내버스. 그런 미래를 보고 좀 배차를 많이 해주도록 제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 친구도 정말 교통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결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구는 인천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후보님께서 그려오신 그 동구의 발전의 그림도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 생각에는 동구가 무조건 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서 조금 더 동구의 역사적인 부분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은 어떠신 건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뭐 노화된 이런 데는 재개발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쵸. 그런 데까지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지만 통구한 배다리. 아니 배가 닿아서 배다리예요. 백길이 닿다 해서. 거기에 옛날에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헌책방도 남아있고 영화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네. 그런 데는 더더욱 더 도시를 재생시켜줘야 됩니다. 옛날 답도록.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만석부두, 화수부두 그러죠. 아, 그쵸. 부도. 소래포구, 북성포구. 포구가 클까요? 부두가 클까요? 부두가 크죠. 자, 근데 실제로는 부두가 크는 게 맞죠. 연안부두 하니까. 그쵸. 연안부두 떠나는 배가 떠날 정도 커야 부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만석부두, 화수부두보다 북성포구, 소래포구가 더 커지는. 맞아요. 자, 이것도 바닷길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온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은 재생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런 걸 해내겠다 그런 거죠. 역시 원도심 균형 발전 전문가 가오십니다. 그렇게 해줘야 네. 도시가 균형을 찾는 거죠. 다 밀고 아파트만 지어서야 더 멋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멋을 살려주시는 걸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닷가 가서 좀 옛 정치도 좀 있고. 맞아요. 네. 동구 주민분들이 또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아예 뭔가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님의 활동을 좀 살펴보니까 네. 선거구가 조정된 이후에 동구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네. 출퇴근 인사도 하시고 방역 활동도 동구에서 하시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소감이 어떠신지. 첫째는 아쉽고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제가 살았던 집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37, 8년 전에 살았는데 네. 그 집은 이제 약간 고쳐졌더라고요. 2층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집에 쌀가게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때는 젊었어요. 그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는 그 할머니만큼 나이가 드셨는데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거죠. 영화 하나 촬영할 때나 오는 동네 네. 어떻게 하시겠느냐. 정말 사는 사람 동네를 만들어야죠. 그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또 원도심 균형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건 완성시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동구주민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은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발전을 시키실 건지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동구 주민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동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많은 일을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천시를 위해서 한 일은 이제 인천시 대변인 때 네. 당당한 인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인천시 대변인을 했고요.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때는 정말 원도심을 좀 바꿀 것이냐. 네. 이거 그림을 그렸잖아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 실행할 수 얼마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국회로 보내주시면 국비도 받아오고 제가 부시장을 했으니 10이 받기 훨씬 쉬울 것이고 네. 그 예산을 가지고 동구를 이제부터 정말 바꿔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다. 제가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또 말씀드려서 저희 집 죄송한데 찾아오십시오. 집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찾아갑니다 또. 좋습니다. 찾아오세요. 네, 동구를 발전시킬 자신감이 저는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서.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외에 동구 주민분들에게 약속하실 공약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동구는 자존심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동구 주민들이 저를 만났을 때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구세가 약해요. 숫자가 적어요. 취급을 못 받아요.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누구도 동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워서 하나씩 고쳐 나가시죠. 그러면 의외로 빨리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네. 좀 국회의원 정말 되셔가지고 동구 미추홀구를 함께 살려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정말 도움을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몇 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이신 게 확연히 느껴져서 주민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구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후보님, 동구 주민분들에게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포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구나 미추홀 그런 원도심, 예, 구도심입니다. 여기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이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원도심에서만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원도심에 오래 산 제가 정말 책임지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도와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역시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를 좀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동구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나 건의사항, 또 공약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는 분들은 후보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민공약 캠페인이 진행 중이니까요. 후보님께서 직접 답변을 전부 해주신다고 합니다. 010-4099-3274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후보님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제가 약간 생소하시죠? 조택상 후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분 많이 계시던데, 조택상 후보님이 저를 지지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조택상 호정식 꼭 같은 길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